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교시 의료급여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 144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의료급여법 1961년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61년에 생활보호법에서 시행된 의료보호는 77년에 의료보호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의료보호법, 그러니까 의료급여법이라는 게 처음에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61년에 만들어진 생보법에서 생보법에서 77년에 분리가 되는 거죠. 부칙적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료보험법, 독립적인 의료보호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제1조에 의하면 법의 목적을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므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증진에 여기서 보면은 생활 능력이 없거나 목적 자체가 우리 모든 법에는 1조가 먼저 목적과 개념들이 나온다고 했죠.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의료보호 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의료 보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보험하고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보험은 이건 사회보험이죠. 이거는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재원이 기여금, 보험료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의료급여법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의료보호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세금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45페이지 의미를 먼저 보면은 의료보험법은 91년 3차 개정 때 전문 30조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2001년 의료보험법이 16번째 개정에서 전체적인 틀의 변화를 가하면서 전문 36조 의료급여법으로 결국은 2001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이 만들어진 거죠. 개정이 된 거죠. 의료보호법에서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된 거예요. 그 2018년 현재 27번의 개정으로 전문 37조의 구성으로 현재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61년 생활보호법의 일환으로 의료보호 사업이 규정되면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분리하여 1977년에 실시하므로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의료 문제를 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법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부조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의료 문제를 생활 문제, 우리 기본 문제인 거죠. 생활 문제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활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 국민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이 의료보험료라는 부분들이 보험료를 낸다 할지라도 본인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병원을 그냥 갔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우리가 뭐 몇천 원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만은 검사 같은 거를 받을 경우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자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 이 사람들은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지역가입인데 지역가입에서 자산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또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공보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의료급여법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의료급여법이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입법 배경 및 연역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한 거죠.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1977년 의료보호규칙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가장 크게 변한 게 61년, 77년, 91년에 3차 개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변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연역들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크게 변화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146페이지 이어서 보면은 의료표 6-6에 의료급여법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 표 6-6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선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조건 병원을 3차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병원이 있으면은 우리가 1차 병원은 이제 동네 의원이죠. 의원을 이야기하는데 병원하고 의원은 이제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에는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처음에는 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재 2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죠.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추천서를 이렇게 의뢰서를 써주면 이제 종합병원을 가는 거죠. 1차에서 볼 때 더 큰 병원을 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리고 종합병원 중에서도 이제 더 안 될 경우에 우리가 3차 의료기관을 가는데 3차 의료기관은 보통 우리 대학병원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이 이제 3차 병원이죠. 보건복지부 지정병원. 지정을 하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들도 더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대학병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3차 병원들이 몇 개 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삼성병원이라든가 여러 병원들이 다 3차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3차 병원들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되면은 2차 종합병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의료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몇몇 병원들은 3차 종합병원에 대한 3차 의료병원에 대한 부분들을 3차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과 3차 그러니까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차이 대학병원이라고 다 3차 의료기관은 아니다. 요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급여법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제 3차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를 거쳐야 되고 본인이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제 500원, 1000원씩의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수급자들도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이들이 월 한도액이 있는데 상한선이 있는데 이 금액 이상의 본인 부담금을 낼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내지 않게끔 상한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한선. 그래서 그 상한선 이상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CT나 이런 MRI 같은 검사를 할 때도 본인 부담금 5% 10%가 발생하는데
물론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1종하고 2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은 이런 것들도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을 무조건 많이 공짜니까 많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으로 건강지원금 같은 형태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면은 나중에 건강지원금을 주는 그런 형태들도 의료급여 제도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분석을 보면은 146페이지 제3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관련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조법,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험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는 거는 적용 대상인 건데 수급권자에 대한 관련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우리가 의료급여 대상의 수급자로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재구조법, 의사사상자, 여기서 쭉 나열한 이런 법들에 대한 수급자를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다는 거죠. 또한 난민에 관한 특례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들도 수급권자로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권자하고 수급자는 다르다고 했죠. 수급권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한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이 난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 이것들을 이제 국가가 의료급여법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찬반이나 이런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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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에서 18세, 만 18세 미만이거나 이런 미성년자라든가 65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에는 1종, 그 외에는 2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모든 법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각 시도군에서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에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는 첫 번째, 의료급여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 방향. 두 번째, 수가,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타죠.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 의료급여의 적절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급여에 대한 중지, 제한의 사항을 표 6-7과 같이 규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 책 147페이지 보면은 의료급여 제한으로서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의료보험 실시. 고의적인 사고는 의료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어떤 수급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기타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 고의적인 사고를 낸다. 안 되는 거고요. 제3자의 고의와 가실.
또 제3자의 고의와 가실, 또 의료급여 기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또 소득과 재산의 변동, 노동 능력의 변동, 뭐 이런 부분 있으면은 요건 이제 제한인 거고,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수급권자의 자격에서 이게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산의 변동, 수입의 변동은. 또 중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불필요하게 되면은 중지가 되는 거고,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압류, 양도, 압류 이런 건 다 안 되죠? 예. 이게 이제 조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것들을 조세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양도나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급여 비용의 대불과 그 상황 그리고 도촉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당 이득의 징수, 그에 대한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을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30조는 급여 비용 이의 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제31조는 수급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한 재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시효는 3년. 의료급여 대상 수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은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칙으로 제1항에는 제3조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위반하여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보험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설도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이용을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수급권자들이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하게 되면, 이용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를 대행하게 한 자, 뭐 그래서 거부한 자, 대행 청구 단체가 아닌 자에게 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를 대행한 자,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 기관의 개설자 뭐 등등 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1종, 2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래서 근로능력, 가구, 산전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식이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여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뭐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런 사람들이 일종 수급자고, 그 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2종이라는 거죠. 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충족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전액 지원받는 것이 아니면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1차, 2차, 3차 제가 이야기했죠. 2차 종합병원, 3차 보건복지부 지정병원. 근데 1종 같은 경우에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1,000원, 1,500원, 2,000원, 약국은 500원, CT 같은 검사는 5%, 2종은 1차에서는 입원 시 10%, 10%, 1,000원, 15%, 10%, 15%, 500원, 15% 이런 식으로 2종이 조금 더 본인 부담금이 많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발생을 하면은 다시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해도 무한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148페이지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가 아닌 투자의 의미로 간주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사회복지를 통하여 치유함으로써 다시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법령의 개정을 통한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보장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의 고령화와 노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수급권자들의 급증을 의미하고 있기에 비용인가 투자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간략하게 제가 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1종, 2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미성년자 노인인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이라는 거죠.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그래서 1종을 제외한 수급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1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2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절차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고 대상자 확정을 받고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받고 또 진로시 의료급여증 제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뭐 보건복지부 콜센터 상담센터 129번에 문의를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의료 서비스들은 우리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중복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긴급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복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지난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최저생계비에 있어서 이제 의료급여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의료급여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대면은 138만 원이면 의료급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저생계비 상위 이게 중위소득의 30%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있는 거죠. 5인 가구할 때 4인 가구 중위소득이고 생계급여가 140만 원이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액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하고 2교시 우리 의료급여법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교시 때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깐 쉬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